네, 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오늘은 동영상 강의 두 번째 1.2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6쪽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거듭 제곱의 뜻을 안다. 그리고 소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인수분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잠깐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가 있다면 10이라는 수는 2 곱하기 6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런 분해를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했고, 특별히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거듭제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스의 매력에 빠진 임금의 고민인데요. 자, 요 얘기는 교과서에 있는 요 내용은 우리가 활동지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금 체스판이 있는데 체스판에 쌀을 한 톨부터 해서 두 톨, 네 톨, 여덟 톨 이렇게 놓아가는 경우에 그 쌀의 양이 얼마나 될 건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거는 이제 활동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 17쪽에 있는 거듭제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곱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을 귀찮아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곱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했었지요. 2를 3번 더했다라는 것을 2 곱하기 3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이것도 고민을 했었겠죠. 자, 이렇게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같은 수를 거듭해서 곱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같을 제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들을 거듭해서 곱한다. 이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부르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했구나.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곱셈, 덧셈을 곱셈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반복되어 있는 숫자를 곱하는 경우에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곱하게 되는 이러한 반복되는 수, 이를 똑같은 수를 곱한 거잖아요. 이런 수들을 우리는 미치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큰 숫자죠. 그리고 그 숫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가 이것을 지수라고 불러요.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조그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밑과 지수를 통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는데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승이라는 표현은 물론 그것도 곱한다라는 뜻이긴 한데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2의 2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5가 3번 곱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5의 세제곱, 밑은 5, 지수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작은 글씨가 있죠. 5는 5의 1제곱이다. 5가 한 번 곱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다음을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이 5번 곱해져 있구나. 3이 5번 곱해져 있구나. 3의 5제곱. 자, 거듭제곱은 뭐라고요? 같은 숫자를 곱하는 겁니다. 자, 5하고 7이 같은 숫자인가요? 5하고 7이 같은 숫자인가요? 다르죠. 따라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숫자인 5를 3번 곱하는 거고 7을 4번 곱하는 겁니다. 5하고 7에 대해서 뭔가를 엮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5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5의 세제곱 7이 4번 곱해져 있으니까 7이 4제곱 이렇게 밑이 다른 숫자들은 간단히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그런 땅을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을 두 자연수 곱으로 나타낸다. 넓이가 3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방법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인수란 곱셈으로 표현했을 때 요 각각의 것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인수는 여기 보면 약수라는 말과 약수랑 똑같죠. 그래서 인수는 약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와 약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2, 3, 5는 소수인 인수죠. 따라서 이 소자라는 말은 바로 소수라는 말을 줄인 겁니다. 그러므로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소수들을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소수들의 곱으로 한번 표현해야 되겠죠.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세제곱이죠. 자, 여기서 소인수는 뭘까요? 소인수는 뭘까요? 소수인 인수, 즉 곱셈으로 표현했을 때 요 각각의 것들이 인수거든요. 그 중에서 소수인 녀석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소인수는 뭐다?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요 밑이 소인수가 됩니다. 따라서 8의 소인수는 2예요. 자, 12는요. 12는 소인수 분해를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하면 2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소인수는 2하고 3이 소인수입니다. 4는 아니에요. 따라서 2하고 3이 소인수입니다. 자, 21은 3 곱하기 7이죠.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인수는 3과 7이 소인수입니다. 21의 소인수는 3과 7. 자, 40은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자, 소수인 인수를 찾으세요. 2, 2, 2, 5. 요게 소인수잖아요. 근데 똑같은 2니까 소인수는 바로 2하고 5가 되겠죠. 4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4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4는 소인수가 아니다. 반드시 소인수는 소수들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활동지를 통해서 했었죠. 1은 뭐다?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1은 뭐다? 그냥 1이다. 냅둬라. 1은 신이다. 1은 1이다. 냅뒀습니다. 1을 소수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따라서 소인수 분해란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교과서를 보면 알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러나 1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24를 소인수 안에 분해하는 방법은 각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과를 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오직 한 가지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소인수 분해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웠을 텐데 이 방법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소인수 분해를 한 결과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곱해진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은 같은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소인수 분해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자, 소인수 분해를 하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6의 성질을 살펴보고 싶다.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요. 2하고 3의 곱이구나. 6의 성질은 바로 2의 성질과 3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소수인 2와 3의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 6입니다. 따라서 6의 배수를 찾고 싶으면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녀석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서 그 수의 성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을 소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60을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는 방법과 작은 소수로 나눠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수업 활동지를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찾게 될 텐데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8을 한번 해볼까요? 108은 2로 나누면 5, 20, 4, 2, 8 이렇게 되죠. 54는 또 2로 나눠집니다. 2는 4, 14죠. 7이 14. 2는 이제 더 안 나눠지니까 다음 나눠지는 3으로 나누면 3, 9, 27, 3, 3은 9. 네, 3은 소수니까 108을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제 소수가 나왔으면 더 이상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108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법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20은 4, 5, 20으로 쪼개죠. 4를 2하고 2의 곱으로 쪼개요. 나온 녀석들이 다 소수죠. 그러면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소인수분해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수를 구할 때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의 약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의 세제곱의 약수를 찾아봅시다. 2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8입니다. 8의 약수는 1, 2, 4, 8이죠. 자, 그것을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 볼까요? 1, 2는 2의 1제곱으로 나타내죠. 4는 2의 제곱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아, 그렇구나.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것의 약수는 1과 그 거듭 제곱의 지수, 요 작은 글씨죠. 요 지수를 1, 2, 3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2의 세제곱의 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40의 약수를 구하고 싶으면 40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의 세제곱의 약수를 어떻게 써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가로에 써주고, 5의 약수는요. 5에는 지수가 지금 1이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모든 수의 약수는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1을 써주고 5를 써주면 이런 표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들끼리 곱셈을 이용하면 1하고 1이 만났죠. 곱하세요. 1. 1하고 2가 만났죠. 곱하세요. 2. 1하고 4가 만났어요. 곱하세요. 4. 8. 5하고 1. 10. 20. 40. 이렇게 만나는 것들끼리 곱하게 되면 바로 요 8개의 숫자가 40의 약수가 됩니다. 따라서 40의 약수는 1, 2, 4, 8, 5, 10, 20, 4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소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는 수들은 소인수분해를 하시고, 오늘 수업 내용이 좀 길죠. 이게 2시간 분량이라서 우리가 활동지를 총 2시간을
할 내용들을 선생님이 하는 거라서 약간 강의 설명은 길지만 네,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250을 소인수 분해하면 25 곱하기 10으로 쪼개죠. 25는 5, 5, 25. 10은 2하고 5입니다. 따라서 250의 소인수분해는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3 곱하기 13의 약수를 구하려면 3의 약수 1, 3, 13의 약수 1, 13 요거를 차례대로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표예요. 1, 3, 1, 13 이렇게 나눠서 만나는 녀석들끼리 곱해요. 1, 3, 13, 39 이렇게 약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2의 세제곱은 약수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듭제곱인 녀석들은 1과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이 약수다. 3의 제곱은요. 1이 약수고 3의 1제곱, 3의 제곱이 약수다. 그래서 표를 만들으세요. 표를 만들면 1, 3, 3의 제곱 9죠. 1,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만나는 녀석들끼리 곱해요. 1, 2, 4, 8 3, 6, 12, 24 3의 제곱은 9입니다. 9, 18, 36, 72 이렇게 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100은 1, 2의 1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은 1, 5의 1제곱, 5의 제곱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곱하고 여기에 2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2의 1제곱 1,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곱하면 약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하게 되면 약수를 구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약수를 구할 때 우리는 계속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수가 나누어 떨어지는지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데 소인수분해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은 쉽게 약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약수를 꽤 많이 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활동지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텐데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해봅시다. 우리 이 활동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에 우리가 할 내용은 바로 220과 284의 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